AI가 임상심리사 일자리를 뺏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볼 때가 벌써 됐구나.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AI가 어떤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 그 일이 가장 먼저 대세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상담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고 뭐 연구도 할 수 있고 뭐 강의나 자문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심리검사 지표들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임상심리사가 필드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제일 많이 트레이닝을 받고 수련 중에 이 일만큼은 AI가 정말 대체를 언젠가 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심리검사만 가지고 밥벌이하기 힘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어떤 검사에서는 우울증이 높다고 나왔지만 또 다른 검사에서는 우울증이 보내는 사람의 프로파일이 아니어서 그러면 이건 어떤 역동 때문에 검사의 결과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해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섬세한 미묘한 작업을 AI가 다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까다로운 케이스들. 그래서 트레이닝이 필요한 건데 오히려 초보 임상심리사는 놓칠 수도 있는 사인을 AI는 학습을 해서 안 놓칠 것 같거든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면 저는 임상심리사가 지금도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진단에 똑같은 치료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사실 똑같은 진단을 받아도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보고서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을 트레이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쓰기가 어려운 게 정답이 없고 아직도 정답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배워도 사실 모르겠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좀 더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상심리사가 일일이 다 했어야 되는 작업을 AI가 상당 부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저도 100% 동의를 하고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지능검사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물론 이전 저희 뭐 지능검사 얘기할 때 AI가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지능도 딱 그 문제 푸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검사 행동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도 선생님이 말한 대로 초심자들이 실수해서 지능을 잘못 재는 것보다는 AI가 어떤 부분은 좀 간과하더라도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시키는 대로 다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리검사가 사람이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면만 보고 이제 심리검사를 한다든지 지시 이행이 원활하게 안 될 수 있는 수검자. 그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우리의 역할이 병원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 잡으려 뛰어다니면서 검사시키고 하나라도 더 하려고 어떻게든 막 유혹하고 영유아 검사할 때도 아이랑 라포 형성이 중요하잖아요. 아이의 최대 수행을 이끌어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인데 AI가 그 정도까지 가능하면 사실 육아도 해도 되거든요. 맞네요. AI가 어머니를 대체해야 AI가 부모를 대체할 수 있는가? 네, 그래야 심리 상담사도 대체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검사 얘기만 했는데 상담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 네. 그거야말로 상담이 재양육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끝이죠. 더 얘기 안 하시겠다. 내가 상담사를 만나러 어딜 가던가 아니면 뭐 줌을 이용하던가 이래서 실제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상담사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AI가 안경 같은 것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내 옆에서 나타나서 필요한 조언도 해주고 상담사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오히려 널리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래도 상담을 받는 이유가 실제 대인관계에서의 두려움이나 상처나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 받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서 느껴지는 또는 교류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치유되고 관계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나아지게 되는 게 많은데 저는 반대로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상담사를 찾아가는 것 자체도 되게 도전이거든요. 상담사하고의 관계도 인간관계잖아요. 좀 특수하긴 하지만 집 밖에 나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상담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상의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AI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시작하기? 문턱이 낮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문턱을 넘어서 그 이상은요? 상담에서 자주 쓰이는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상담가가 이용하는 것들이 이 내담자에게서 느껴지는 나의 감정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상담자도 똑같은 감정과 욕구와 기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담자와의 사이에서 어떤 감정도 느끼고 그런 걸 나누면서 상담이 진행이 되잖아요. 상담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진솔성, 무조건적인 존중, 공감적 이해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공감적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워서 무조건적인 존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인간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솔성 여기서 막힐 것 같아요. AI가 이 사람에게 느껴지는 걸 진솔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진솔된 대화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의 효과가 이 상담자가 내담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연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좀 믿어주는 마음, 이 사람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전해질 때 상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AI가 나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 있는 존재라고 해도 그 마음 자체가 느껴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상담을 해본 적도 있고 받아본 적도 있는 사람으로서 내담자들은 사실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조차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상담자가 나의 괜찮은 면들을 비춰주면서 정말 진심으로 전달해준다고 느낄 때 내담자도 조금 더 자기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진짜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상담자가 진심으로 느낀 걸 얘기해줬다고 전달될 때 그냥 기계적으로 이런 게 당신의 강점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AI도 그 정도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AI 상담이 통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문제 해결적인 접근이나 자기 주장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그 기술을 어떻게 익히는지 정말 사람보다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AI가 있다면 필요한 임상심리사 수는 적어질 수도 있겠죠. 뭐 비용도 절감이 될 테니까. 나만의 무기가 없으면 앞으로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AI하고의 경쟁에서 좀 밀릴 수도 있겠다? 맞아요. AI가 우리 일의 일부를 대체하거나 뭐 분담하는 시스템 안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AI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겠어요. 실제로 AI를 좀 쓰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일단 안 쓰고 있거든요. 그 회사 보안상도 걸리기도 하고. 저는 활용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쓰잖아요. 이 아이의 이러한 성향을 고려했을 때 잘 맞을 만한 그런 활동 같은 거 없을까? 이런 거를 혼자서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AI한테 물어보면은 저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시해줘요. 정교화를 해서 제가 활용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상담을 AI가 대체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용하느냐를 남들보다 더 기발하게 미리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활용될 여지가.